혹시 당신도 가끔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 안 어딘가에 아주 깊고 조용한 힘이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결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이 내면의 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리게 될 모든 문장은 당신 안의 깨어남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조용히 재정렬하고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다시 맞추는 내정 여정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층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의 존재에 반응하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현실을 바꾸는 힘은 억지 긍정이나 의지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조가 당신을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면 중심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존중과 기회, 좋은 인연을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늘 소모되고 관계 속에서도 존재가 흐릿해지곤 하죠. 이 차이는 사회적 기술이나 외적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진동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부풀어 오른 불안정한 자아와 통합된 진정한 자아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차이는 삶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에너지 설계도라고 생각해보세요. 핵심 신념 하나, 어릴 적 억압된 그림자 하나, 그 각각이 고유한 파동을 내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만으로 삶이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흔들린 집에 페인트만 바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내면의 심리적 구조를 다시 정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깊은 층에서 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밖의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옵니다. 여왕은 방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간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나는 충분한가? 라는 무의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 만들어진 작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빛나면 혼날 수도 있어. 너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너무 큰 존재가 되지 마. 이런 속삭임은 미묘하지만 당신의 현실 전체를 조용히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문 밖에서 누군가의 초대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초대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왕은 흐름을 바꿉니다.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의 깊은 내면과 맞닿아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관계, 선택, 경계, 삶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426백. 당신 안에서 조용히 당신을 작게 만드는 목소리가 잠잠해지면 내면의 공간에는 자연스레 여유와 명료함이 생겨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거울이 아니라 주권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세상이 당신을 배치하는 방식의 설계도가 됩니다. 내면 프로그램이 나는 여전히 증명해야 해 라고 말하는 한 당신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충분하다 라는 깊은 확신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평가받는 존재에서 선택하는 존재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객체에서 주체로의 이동입니다. 당신이 중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외부의 비난, 기대, 투사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걸릴 곳이 없기 때문이죠. 이 상태를 융은 상반된 힘을 통합하는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힘을 일으키는 가장 높은 심리적 능력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묻습니다.
내가 정말 보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존재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단순한 선언이 현실을 조용히 재편합니다. 깊은 내면의 자리를 갖게 되면 더 이상 타인의 이해가 필수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파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중심에서 숨쉬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함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지만 융은 개성화의 여정을 덧붙이는 과정이 아닌 벗겨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왕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의 두려움, 역할, 적응 아래 묻혀 있었을 뿐이죠. 여정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삶의 복잡한 전쟁은 잦아듭니다. 도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때 세상도 더 이상 당신의 분열을 비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비추는 사람들, 당신을 축소시키지 않는 상황들,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흐름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내면이 정돈되면 세상도 그 정돈을 반영합니다. 여왕의 사고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직관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 가 아니라 무엇이 나의 진실과 맞닿아 있는가? 진실에서 움직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립니다. 융은 이것을 의미 있는 일치, 즉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문들이 조용히 열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림자를 마주 볼 때 열리는 힘.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개인의 온전함을 향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버려지고 밀려난 당신의 한 조각, 나도 좀 봐줘. 하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던 부분일 뿐입니다. 분노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감각적인 욕망, 혹은 깊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감정들을 밀어내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모든 에너지를 단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폭발시키거나 남을 다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용히 바라봐주고 그 감정이 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들어주는 자원이 됩니다. 숨겨져 있던 에너지가 내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자신의 강렬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과 불꽃, 상처와 위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한 역할에 갇히지 않습니다. 온도와 색감이 다양한 전체 스펙트럼으로 존재합니다. 이 내면의 충만함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만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체성을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인연들이 조용히 당신 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셀프라는 중심에 닿을 때 융이 말한 자기 셀프는 바로 이 내면의 중심, 전체성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조금씩 닿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게 됩니다. 거절이 두렵지 않아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존재라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의 파동이 맞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칭찬이 달콤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나는 나 안에서 안전하다. 이 안전함 속에서 숨쉬고 행동할 때 당신은 반응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면에서 인도받는 삶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함에서 오는 조용한 힘. 안개 속의 등대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방향을 감지하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여왕의 역할 구원자가 아니라 거울. 진짜 여왕의 역할은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통해 당신도 당신의 왕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때때로 그들의 목까지 대신 짊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눠들고 삶의 과정을 대신 살아주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누군가의 내면 여정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결과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견딜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좋은 사랑은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공간을 지켜주는 사랑,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하게 해주는 사랑. 당신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상처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힘이 됩니다. 소진되지 않는 힘,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힘. 그 샘은 통합된 당신의 자아입니다. 정렬될 때 열리는 문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삶이 조용히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슬며시 손을 내밉니다. 마치 삶이 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당신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려왔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왕관을 가진 여왕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야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주권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 상태라는 것을. 궁전에 있을 때도 작은 원룸에 있을 때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왕성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언제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 이 여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사과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작게 만들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살기 위한 허락을 누군가에게 구하지 않겠다. 오만이 아니라 품위로, 요구가 아니라 확신으로 나의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조용한 다짐. 이 결심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경계는 좀 더 또렷해지며 선택은 점점 더 진실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 지점에서 삶은 전쟁이 아니라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아름다운 하나의 춤이 됩니다. 박수를 위한 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춤. 모두가 당신의 춤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여왕은 박수를 위해 춤추지 않습니다. 춤 그 자체가 자신의 진실이고 표현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춤춥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당신의 리듬을 따라와 함께 춤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고 그 또한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실을 살아내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당신 안에서 진실이 뚜렷해질수록 당신과 맞지 않는 것들은 부드럽게 멀어지고 당신과 공명하는 것들이 조용히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을 조급함 없이 조용한 신뢰로 바라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왕은 이미 당신 안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마음이 길을 또렷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면의 여왕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오래된 패턴을 놓아버리도록
익숙한 역할을 내려놓도록 안전해 보이는 구역 밖으로 조금씩 나와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불편함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초대입니다. 진짜 나라는 자리, 그 본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 말입니다. 이 여정이 바로 당신의 왕자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힘과 존엄, 그리고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사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잠시 내려놓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결단으로 다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겠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 돌아온 당신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조건에 맞추어 만든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에 묶여있던 역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적응하며 축소된 버전도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 없는 본래의 당신, 조용히 기다리던 여왕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존재를 직시할 용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본질로 생각하고, 그 진실로 행동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하느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자체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분리되지 않았고 어딘가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함은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여왕들이 가진 비밀은 사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 안에,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기억이 있는 자리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살짝 흔들어 놓았다면, 어떤 문장이 오래 남았다면, 혹은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기억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그 미묘한 끌림을 믿어주세요. 당신 안의 여왕은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조용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왕관을 들어 올리고 자신의 왕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숨 한 번, 생각 한 번, 선택 한 번을 할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욱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기억한 바로 지금,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은 사실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주권에, 당신의 자리로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